자, 전선면과 전선. 자, 첫 번째,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성질이 서로 다른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기단이었잖아. 네. 그래서 이 전선면이라는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에, 자, 성질이 다르면 잘 안 섞일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경계면이 생겨요. 네. 그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부르고, 자, 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이다. 이걸 우리는 전선이라고 해보는데, 자, 실험을 하나 해보잔 말이야.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이렇게 수조에다가 칸막이를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찬물과 더운 물을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넣어놔. 칸막이를 음, 놓고. 네. 그러고 나서 칸막이를 들어버릴 거란 말이야. 자, 칸막이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찬물과 더운 물이 막 섞이지 않지, 바로. 네. 어떻게 돼? 그, 찬물은 아래로 가고, 그렇지. 찬물은 아래로, 그리고 더운 물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경계가 생겨, 경계. 이거를 우리는 전선면이라고 할 수 있고, 전선면이 이 수조 바닥에 닿은 것을 전선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이럴 때가 전선이 아주 잘 발달하는 거지. 근데, 자, 여기서 시간이 더 오래 있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밀도가 찬물이 더운 물보다 크기 때문에 아예 찬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물이 위로 떠버려요. 그러면 봐봐. 네. 전선이 어떻게 됐니? 전선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걸 전선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 네. 어, 자, 전선의 소멸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그런데 자, 세 번째, 전선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자, 첫 번째,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거든. 네. 자, 그랬을 때 이 뾰족한 부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동 방향이야. 자, 그럴 때, 자, 어디에서 비가 오느냐면, 자, 우선, 어느 쪽이 찬 공기냐면, 뾰족한 뒤쪽에, 여기가 찬 공기, 네. 이쪽이 더운 공기거든? 네. 자, 이렇게 있을 때, 비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요 뾰족한 뒤쪽에서 비가 와요. 네. 이걸 강수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한랭전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전선은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뭉툭하게 그려. 자, 요 뭉툭한 방향으로 역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더운 공기. 자, 요게 찬 공기인데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네. 비 오는 지역은 이 동그라미 앞쪽에서 비가 와. 그리고 선생님이 그린 거 보면 넓게 그려져 있죠. 네. 그래. 넓은 구역에서 비가 온다는 뜻이야. 자, 세 번째. 자, 정체전선이 있어요. 자, 정체전선은 한 군데 머무른다. 정체한다. 그래서 정체전선이야. 그럴 때, 네. 자, 얘는
뾰족한 놈은 이쪽으로. 자, 요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더 뭉툭한 놈은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찬 공기, 그 다음에 여기가 더운 공기야. 그러면 비는 주로 어디에서 오겠어? 두 그림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해봐. 네. 그러면 어떻게 비가 오겠니? 뾰족한 놈 뒤쪽, 뭉툭한 놈 앞쪽, 여기에서 비가 오겠지? 네. 여기가 강수구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회색 전선이 있어. 네. 자, 회색 전선은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이 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동 방향이 서로 같아.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 회색 전선의 경우에 비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한다면 봐봐. 뾰족한 놈 뒤쪽과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가 오죠. 네.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볼 거야. 자,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자. 여기가 A쪽이고 여기가 B쪽이라고 할 때, 네. 자, 이 단면에 따라서 회색 전선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요런 그림이, 자, 요렇게 단면, 이쪽이 A쪽이고 이쪽이 B쪽이야. 그러면,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은 잘 안 섞인다 그랬지? 네. 그런데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죠? 네. 자, 그랬을 때, 요 아래에 있는 게 이게 둘 다 찬 공기야. 그런데 요게 더 찬 공기. 그 다음에 요것도 찬 공기. 그리고 구름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쪽에서 그래서 비가 양쪽에서 이렇게 다 내리게 돼요. 네. 자, 이런 경우를 발랭형 회색 전선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또 단면을 보면 이렇게 단면이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찬 공기라 그랬으니까 자, 요쪽이 A쪽, 요쪽이 B쪽일 때 요게 더 아래에 있으니까 더 찬 공기지. 찬 네. 공기인데 네. 이것도 찬 공기고 자, 구름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다 비가 내려. 자, 이런 경우를 온난형 회색 전선이라고 불러요. 네. 요게 바로 이 전선면과 전선에서 자, 우리가 전선의 종류까지 우리가 따진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태풍이라고 하는 건 열대 저기압으로 배웠지?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온대 저기압을 배울 거예요. 자, 온대 저기압 굉장히 중요해. 열대 저기압과 온대 저기압은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온대 저기압은 자, 첫 번째 발생이 어디서 되는지를 살펴보자. 자, 태풍은 어디서 발생한다 그랬지? 태풍, 어디서요? 태풍 발생하는 곳이 어디야? 그, 바다, 그냥 그렇게 어, 얘기하면 안 되지. 위도가 5 내지 25도에 수온 27도 이상의 바다 이렇게 아, 얘기해야지. 네. 근데 이 온대저기압은 편서풍대에서 발생을 해요. 특히 한대 전선대에서 잘 발생을 해. 네. 자, 편서풍대는 위도가
30에서 60도인 곳을 편서풍대라고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 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였지? 태풍의 에너지원은, 어, 봐봐, 제대로 안 헤어진 거야. 빨리빨리 딱 나와야 돼. 수증기의 응결열이었잖아. 네. 수증기의 응결열, 잠열이라 불렀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네.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네. 그러면서 움직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발생이 편서풍. 서풍이 부는 곳에서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겠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지. 서쪽에서 동쪽으로야.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얘네들 특징은, 자,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얘네 특징은 전선을 동반해요. 네. 자,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등압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얘기해요. 타원형으로 성글다. 그래서 자, 저기압을 중심으로 얘네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왼쪽과 남서쪽, 남동쪽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자, 왼쪽은 이렇게 뾰족한 게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이렇게 뭉툭한 놈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들이 그려진단 말이야. 네. 이해됐니? 네. 네, 이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은 여섯 번째, 이제 발생 과정을 한번 볼 거야. 자, 발생 과정의 첫 번째는 정체 전선이 먼저 만들어져요. 네. 자, 정체 전선이 형성되는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뾰족한 놈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뭉툭한 놈은 위로 가려고 하면서 위쪽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고 아래에서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쪽이 찬 공기, 아래가 더운 공기. 자, 그 다음에 찬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더운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자, 요 화살표는 빼버리자. 자, 이렇게 공기가 위치하고 있는 게 정체전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파동이 시작돼요. 자, 파동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찬 공기 있는 쪽에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해. 찬 공기는 아래로. 네.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공기들은 위로, 더운 공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서 자, 이제 파동이 시작된단 말이야. 그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주 발달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온대저기압의 발달이에요. 자, 발달한 상황을 보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이제 이게 제일 발달한 상태야. 한랭전선은 왼쪽, 온난전선은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게 발달한 상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분적으로, 네, 봅시다, 보십시오. 폐색이 되는 거야. 부분적으로 폐색. 네. 자, 부분 폐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한쪽에 이렇게 만나요. 한랭과 온난이 이렇게 만나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한랭,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렇게 온난.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폐색이 된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자, 이거는 요 설명을 굳이 막 외우려고 안 해도 돼. 이 그림 순서로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완전 네. 폐색은, 자, 이렇게 한랭, 온냉, 온난, 한랭, 온난, 한랭, 온난이 이렇게 완전히 폐색이 되는 게, 자, 요거를 완전 폐색이라고 하고, 여기가 전선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알겠니?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한랭 여선과 온난 여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고 소멸하게 돼.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온대 저기압에서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아주 자세히 배워봐야 돼. 알겠니? 네. 자, 요건 지워도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자,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요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 왼쪽 아래로 이렇게, 그리고 남동쪽으로 이렇게, 요게 온난전선. 그 다음에 요게 한랭전선. 자, 그래서 찬 공기는 이렇게 밀고 내려오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이렇게 뜨려고 한단 말이야. 네. 자, 이렇게 되면서 한랭과 온난전선이 만들어진 이 온대 저기압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비 오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뾰족한 놈 뒤쪽, 네. 그 다음에 뭉툭한 놈 앞쪽. 자, 요 부분이 강수구역이에요. 네. 자, 강수구역을 보니까 한랭전선에서는 뒤쪽에서 좁은 구역에서 비가 내릴 거고, 네. 온난전선은 앞쪽에서 아주 넓게 비가 내리지. 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자, 바람을 그려볼 거야. 북반구에서는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자, 이렇게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을 가, 나, 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이렇게 잘라보자. 여기를 A, 이 지역을 B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는, 자, 하늘에서 쳐다본 모습이에요. 네. 자,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A, B 쪽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자, 이 부분에 이렇게 내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내려보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경사가 이렇게 급해. 그리고 여기는 완만해. 그랬을 때, 자, 이쪽이 찬 공기가 있어. 아래쪽이 찬 공기죠. 여기는 더운 공기. 여기 아래가 또 찬 공기. 자, 그랬을 때 더운 공기, 찬 공기가 만나는 요 경계면이 전선면이지. 네. 여기에서도 요게 전선면이에요. 그 다음에 전선면이 지표와 만난 요점이 뭐가 돼? 전선. 여기가 전선인 거지. 네.
그리고 구름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기지. 네. 자, 이렇게 구름이 생겼어. 그러면 비는 여기서 올 거 아니야. 구름이 생긴 지역에서. 네. 이게 저군이야, 저군. 저군형의 구름이 생기고, 더운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타고 오르면서 구름이 생겨. 이게 층운형이야. 네. 그리고 찬 공기는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이동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려고 하고, 비는 네. 이 앞쪽에서 구름 있는 데에서 아주 넓게 비가 오네. 자, 요게 하늘에서 본 모습과 그 A, B 쪽을 자른 단면을 앞에서 들여다본 모습이에요. 네. 자, 그랬을 때 이게 한랭전선. 요런 단면을 갖는 게. 그 다음에 요게 온난전선이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차이점. 이 두 개를 아주 잘 또 비교를 해야 돼. 한랭전선은 이동 속도 빠르고 전선면이 급해요. 기울기가 급하지. 네.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자, 이동 속도 느리고 전선면이 완만해요. 자, 그런데 자, 얘네는 그래서 한랭전선 뒤쪽에서 비가 와. 그래서 전선 통과 후 저군이니까 좁은 구역에서 이동 속도는 빠르니까 단시간 그 다음에 수직구름이니까 비가 강하게 와요. 소나기 또는 강한 비라고 할 수도 있어. 네.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면 앞쪽에서 오잖아. 네. 그래서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장시간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약한 비, 이슬비가 내려요. 자,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네는 전선이 통과할 때 어떤 기상현상이 일어나냐면, 더운 공기가 있는 곳에 찬 공기가 와. 그러면 기온이 하강. 기온과 기압은 반대예요. 그래서 기온이 하강하면 기압은 상승을 하게 돼. 그런데 온난전선은 찬 공기가 있는 곳에 더운 공기가 밀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전선이 통과 시에는 기온이 상승을 해요. 대신에 기압은 하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네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해. 풍향의 변화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네. 전선 통과 시에 한랭전선이 통과하는 곳에서는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 근데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는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해요.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자, 태풍이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태풍이 통과할 때 오른
오른쪽 반원은 위험 반원이라 그랬지. 네. 그때 풍향은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 위험 반원에서는. 위험 방향에서 풍향은, 거봐 안 어, 외워졌잖아. 그게 빨리빨리 나와야지. 풍향의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랬지. 어, 네. 거기에 안 써 있어? 어,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 태풍 중심이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네.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아, 그거는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다고? 지상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상층부에서 시계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거는 써져 있는데, 그래, 그거는 있고, 또 그거 안 써 있어? 네. 어허, 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몇 번까지 썼어, 그러면 번호? 9번까지는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10번에 이런 말을 하나 써놔. 네.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를 왜 선생님이 안 써줬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음, 그래. 그러면 안 써줬으니까 여기서 또 쓰고. 자, 요게 온대 저기압에서 다 썼어요? 네. 그러면 자, 온대 저기압의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 네. 온대 저기압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 자, 그래서 자, 여기 잘 봐야 돼. 네. 저기압이 요렇게 있고 이쪽에 한랭전선 그다음에 요게 온난전선이라 그랬지. 네. 요게 이렇게 이동하겠지. 네. 자, 이 이동 방향이 편서풍 방향이에요. 편서풍 따라서 이동하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자, 요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 그리고 요 위쪽은 전선이 통과하니 안 하니? 안에, 안 하지. 그래. 네. 온대 저기압의 저기압 중심의 위쪽은 전선 통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동 방향의 왼쪽이라고 할 때 얘네는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 풍향이. 자, 태풍과 똑같아요.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 왼쪽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거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잘 봐봐. 요거 자 저기압에 이렇게 있는 거에서 요게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다 지역을 봐봐. 여기 왼쪽 그림에 다가 여기에 있지. 네. 근데 저기압이 이렇게 오면은 온대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 가운데 끼니? 네.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러면 한랭전선도 벗어났니? 네. 그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봐봐. 자, 이동에 따라 처음에는 이 저기압일 때는 이렇게 바람이 불지.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불지.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렇게 불 거란 말이야. 네. 그치? 저기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다 지역을 봐봐. 다 지역에는 맨 처음에 이쪽 바람, 그 다음에 이렇게 부는 바람, 그리고 서풍 내지는 북서풍으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지. 네. 이해됐어? 네.
요게 바로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에 대한 온대저기압에 대한 설명이야.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질문 한번 해봐. 어, 아, 아직은, 이해 안 되는 거 아, 없어? 네. 자, 그래. 그러면, 자, 29쪽으로 이제 악기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악기상 중에 첫 번째, 뇌우. 자, 뇌우는 번개를 동반한 비라고 불러요. 네. 자, 이 뇌우의 경우, 자, 필수 조건, 발생 조건은 뭐겠냐? 강한 상승 기류. 강한 상승 기류예요. 자, 우리가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야 돼. 그러면 네.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 자, 지표에 지표에 굳은 가열이에요. 가열. 자, 그러니까 국지적 가열이라고도 불러. 네. 자, 국지적이라는 말은 아주 좁은 곳, 부분적으로 라고 해서 어떤 부분 한 군데만 강하게 가열되면 그것이 뜨거워지지. 네. 그러면 강하게 공기가 상승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저기압 중심인 곳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곳. 네. 밀어 올릴 때야. 이럴 때가 어느 전선이었지? 한랭전선. 그렇지, 한랭전선이었잖아. 그래서 한랭전선에서는 이 수직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적은 단계. 적은 단계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기류만 존재하면서 이제 구름이 막 발생하려고 하는 거야. 막 아주 발달하려고 하다가 두 번째 성숙 단계가 돼요. 그러면 자,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을 해요. 자,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면서 하강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멸 단계. 자, 소멸 단계는 전체적으로 하강기류가 존재해요. 그러면서 하강기류 전체 쪽에서 여기서는 약한 비가 내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렇게 되지. 자, 이제 구름이 막 발달하려고 상승기류만 존재하는 이 경우를 적은 단계. 이 경우에 이제 굉장히 크게 발달해가지고 자, 상승기류 있는 쪽과 하강기류 있는 쪽이 있을 때 하강기류 있는 쪽에서 강한 비. 이게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하강기류만 존재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한 비가 내려. 이거를 소멸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이렇게 뇌우를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성숙 단계에서 있지. 네.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몇 바퀴 막 돌다가 무거워져서 뚝 떨어지는 게 뭐야? 우박이요? 그래, 이게 우박이야. 알겠니? 네. 자, 5mm 이상의 얼음알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박은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잘 생길까? 겨울이요. 겨울? 너 겨울철에 막 우박 내리는 거 봤어? 어, 어, 봄, 가을에 자주 발생을 해요. 어, 네. 봄, 가을이야, 봄, 가을. 네. 자, 그 다음에 이 우박은 비닐하우스 다 구멍 내버리고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배추 구멍 뚫어버리고 그 다음에 네. 가을에 추수해 뭐 추수도 하고 막 열매도 따야 되는데 떨어지면서 열매 막 맞잖아. 네. 그러면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이 멍들어 네. 맞은 자리가. 그래서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 농작물이나 과수라든지 비닐하우스 피해가 일어나겠지. 네. 아, 이게 우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러면 악기상의 두 번째 끝났네. 자,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국지성우. 자, 요거를 집중어우라고 불러. 네. 자, 국지성우는 어느 때 우리가 국지성우, 집중어우라고 부르냐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왕창 내리는 거죠. 네. 그런데 국지성우는 한시간에 30mm 이상이고 하루 몇 미리 이상? 30mm 이상, 하루 하루 80mm 이상. 80mm 이상. 그리고 연 강수량의 몇 퍼센트? 10%요. 연 강수량의 10% 이상일 때 하루에 내리는 비가 이럴 때를 우리는 국지성호우, 집중호우라고 불러. 그리고 자, 국지성호우는 자, 강한 상승기류가 존재할 때 나타나겠지. 네. 어, 이게 바로 저기압이 통과할 때예요. 알겠니? 네. 정란운이 발생을 해요. 정란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국지성호우는 자, 쉽게 얘기하면은 물에 잠기게 되지? 네. 그래. 도로, 가옥, 농경지 등에 침수가 일어나잖아. 네. 이런 게 국지성 호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자, 폭설. 자, 폭설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눈이 내리는 거야. 네. 그런데 이 눈은, 비는 흘러가지만 눈은 쌓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약한 건물들 이런 것들 다 막 붕괴시키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붕괴시키고 뭐 이러거든. 네. 자, 폭설은 우리나라 겨울철
저기압 통갓이 일어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도로 교통 마비. 그 다음에 농가 축사 비닐하우스 붕괴가 일어나죠.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무거워서. 네. 이런 게 바로 폭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강풍. 자, 강풍은 평균 14m 이상일 때, 네.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일 때를 강풍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강풍의 피해도 어떠니? 자, 간판이나 비닐하우스 파괴가 일어나죠? 네. 나무들 막 뽑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강풍이야. 자, 그 다음에 한파. 자, 한파는 그냥 말로 설명해보자. 자, 우리 겨울철에 며칠 동안 엄청나게 추워지는 게 한파죠. 갑자기 추워져. 네. 이런 걸 한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도관 같은 게 막 얼어갖고 터지게 됐지? 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없는데, 자,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거를 뭐라고 불러?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거요? 어, 그, 헤일이요? 그렇지. 해일이라고 부르지. 자, 해일은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는 건데, 만조 때 피해가 더 심해요. 네. 그런데 해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 폭풍 해일이 있고, 저 만조라고 쓰신 거예요? 만조. 바닷물이 음, 들어올 때. 네. 그 다음에 지진 해일이 있어요. 자, 일본에 요즘 되게 지진 심하다 그러지? 네. 쓰나미가 경고가 내리기도 했었어, 이번에. 네. 그걸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불러요. 알겠지? 네. 요 해일도 써놓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황사. 황사를 한번 보자. 황사는, 자, 중국이나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오른, 자, 상승기류, 그곳에서 상승기류, 기압은 뭐야? 상승분, 저기압이. 그렇지, 그곳에선 저기압이야. 자, 상승기류를 타고 오른 황토, 먼지 등이 편서풍을 타고 있다고 그래요. 자, 편서풍을 타고 서풍을 타고 이동하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네. 자,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얘네들이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기 중에 하여튼 뿌옇게 황토등이 떠 있어. 자, 가라앉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압은 뭐가 돼야 돼, 그러면? 그러면 고기압이요. 그렇지, 고기압이지. 자, 이 황사의 피해는 정밀공업에 또는 비행기 운항의 방해,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 측면도 있는데
긍정적 측면은 산성비의 중화하는 기능이 있기도 해요. 네.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악기상까지 지상에 관한 내용은 다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봐. 이제 일기예보, 그 다음에 기호, 일기기호 요거 몇 가지 배워보고, 자, 우리나라의 속담에 관한 것들 몇 가지 배우고, 기상에 대해서는 이제 다 끝날 거예요. 네. 자, 일기기호와 일기예보야. 예보 순서. 자, 일기예보 순서는 현재 기상 요소를 관측을 해요. 현재 기상 요소라고 하는 거는 기온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운량이라든지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등등등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조사한 다음에 현재 일기도를 작성을 해. 그리고 이 현재 일기도를 우리나라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일기가 그렇게 변해가. 그래서 이 일기도를 그대로 동쪽으로 이동시켜. 그거를 예상 일기도라고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일기예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일기예보 순서가 돼. 자, 네. 그러면 일기예보 들어갈 때 우리가 일기도에 쓰는 일기기호가 있죠? 네. 자, 일기기호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긴 막대기 끝에 이렇게 끝에 달려 있고 자, 여기에서 요 동그라미가 관측소예요. 여기에는 운량, 구름의 양을 표시하고 왼쪽에는 일기, 그 다음에 여기는 기압, 그 다음에 요 긴 막대 방향이 풍향, 그 다음에 요게 풍속이고 일기 위쪽에 숫자가 써 있는데 요건 기온을 쓰게 돼 있어요. 기온. 일기 오른쪽 위쪽에 숫자가 있으면 네. 그건 기온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일기 기온은, 자, 점을 찍었어. 그러면 이건 B. 삼각형에 점 찍었어. 그러면 소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눈. 자, 이렇게 석삼자를 그려놓은 건 이건 안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뇌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팔랑개비 모양이면 이거는 태풍.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량은 자, 다 채워져 있으면은 흐림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 채워져 있으면은 구름 많음. 그 다음에 반이 채워져 있으면 비 오다가 이제 갠다 그래서 갬. 4분의 1이 채워져 있으면 구름 조금. 아무것도 없으면 맑음. 이렇게 표현하지.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 풍속은 자,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해요. 10분간의 평균 값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자, 긴 깃발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으면 바람이 안 부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짧게 달려 있으면 2미터 퍼 세크. 끝에 긴 게 달려 있으면 5미터 퍼 세크.
깃발이 달려 있으면 25m/s. 자, 이 세 개를 조합해서 쓰면 돼. 그리고 풍향. 이것도 10분간의 평균값으로 나타내되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에요.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다. 자, 그리고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거 표시가 원칙이야. 그런데 8방위로만 하자. 우리 8방위로 표시하자. 보통 8방위로 표시해도 돼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동서남북 표시가 있을 때 불어오는 쪽 기준이야. 이렇게 되면 동풍, 이렇게 불면 서풍, 남풍, 북풍, 이렇게 되면 북동풍,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8방위로만 표시해도 될 것 같아. 자, 기압을 표시하는 거는 자, 기압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소수점 첫 자리부터야.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기압을 헥토파스칼로는 1013.0 헥토파스칼이라고 나타내. 그러면 일기압 1013.0 헥토파스칼을 나타낼 때 소수점 첫 자리부터 하나, 둘, 세 개를 소수점 없이 쓰자. 그러면 130이라고 써야겠지. 네. 이렇게 쓰자. 이게 바로 기압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됐니? 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기 기호까지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선조들의 우리나라 속담이나 격언이나 뭐 이런 거에 날씨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 네. 그거를 한번 좀 배워보면 우리나라 일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지워도 될까? 네. 그러면 지우고. 자, 우리 그걸 배워보자. 그게 뭐냐면 관천망기법이라고 불러요. 볼관자에 하늘천자. 일기를 알아낸다 이런 얘기야. 하늘을 봐서 일기를 알아낸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편서풍 때문이에요. 네. 자, 편서풍, 서풍이 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일기는 어느 쪽으로 변해? 네? 우리나라 일기는 어느 네. 쪽으로 옮겨가냐고. 동쪽으로요. 그래,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기 동진의 원리다.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내일의 날씨를 보려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내일 쪽 하늘은 서쪽이요? 그래, 서쪽 하늘을 보면 내일 날씨가 대충 예상이 돼요. 서쪽에 네. 구름이 많고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태풍은 빼고 자 구름이 많고 그렇다 그러면은 다음날 흐리고 눈이나 비가 오고 막 이래. 네.
그래, 그렇듯이 서쪽 하늘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아침 무지개. 자, 아침 무지개가 떴다, 또는 아침 무지개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침에 무지개는 태양이 동쪽으로 뜨니까 서쪽 무지개죠. 네. 태양의 반대쪽에 생기는 게 무지개야. 그래서 서쪽 무지개야. 그러면 무지개가 서쪽에 있다는 얘기는 서쪽이 굉장히 다습하고 공기에 물방울이 많아. 그러면 서쪽에 있는 물방울이 많은 공기가 나를 지나갈 거야. 그래서 흐리거나 비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두 번째, 동쪽 무지개. 이거는 동쪽, 저녁 무지개. 저녁 무지개. 이거는 동쪽 무지개예요. 네. 저녁 무지개가 떴다. 동쪽에 무지개가 떴다. 그 얘기는 서쪽에서 태양빛이 비춰야 돼. 서쪽이 흐리면은 무지개가 절대 안 생겨. 네. 그러니까 서쪽에 맑음이야. 그러면 서쪽이 맑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다음날 맑음이에요. 네. 그 다음 세 번째,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서쪽에 그냥 시뻘겋게 노을이 졌어. 이거는 서쪽에 건조해서 먼지 때문에 그래요. 먼지가 많을 때. 자, 그럼 봐봐. 서쪽이 건조해. 이 건조한 공기가 지나가다 비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맑음이야. 그래서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이 떴다. 그럼 맑음이에요. 네 번째. 자, 또 뭐냐면 마파람이 분다. 자, 순 우리말로 남풍이에요. 남풍. 자, 남풍이 불 때는 우리나라의 기압이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이럴 때 남풍이 불어. 네. 그러면 봐봐, 서쪽이 저기압이면은 잠시 후에 저기압이 지나가겠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흐리거나 비가 내려. 비가 내리겠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제비가 낮게 날아요. 자, 제비가 낮게 난다. 그러면은, 자, 제비가 낮게 나면 뭐 먹을 것들이 있다. 곤충들, 지렁이들 이런 게 많이 땅바닥에 있는 거야. 네. 흐리거나 비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더라. 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어. 자,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자, 산소는 고기압일 때 많이 녹아요. 압력이 높을 때. 네. 저기압이란 얘기야, 그러면. 그러면 저기압이니까 흐리거나 비겠죠. 그 다음, 유난히 종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려. 자, 유난히 종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는 날은 어떠냐면, 일교차가 작은 날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자. 자, 일교차가 작은 날. 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때 해가 져. 막 이럴 때는 봄, 가을에 우리나라 어때? 해 뜰 때는 따뜻한데 해가 지면 쌀쌀하지. 네. 그때는 어때? 일교차가 큰 거지. 네. 그때는 맑은 날이잖아. 근데 일교차가 음, 작은 날 한번 봐봐. 비가 아침부터 내려서 저녁 때까지 쭉 끊임없이 내려. 그러면 그날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온도가 거의 변함이 없지. 네.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리거나
비가 내린 날이에요. 그 다음에, 자, 해무리 또는 햇무리라고도 하고, 달무리가 진다. 이건 뭐냐면, 해무리, 달무리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권층은 때문에 생기는 거야. 권층은 때문이야. 자, 층은형은 어느 전선에서 만들어졌지? 층호형은 그 온난전선이. 그렇지.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온난전선에 접근을 의미해요. 그러면 온난전선이 접근하면 이제 이슬비가 내리겠지. 그래서 흐리거나 비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요거를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일기도에 관한 문제들이 여러 개 나오거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다음은 12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일기도이다.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해보자.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온대 저기압이,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 온난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기압이, 여기 한랭전선이 있고, 여기 온난전선이 있고, 이게 가고, 이게 나야. 그러면, 네. 가와 나중에 누가 먼저야 일기도상에? 가가 먼저예요. 그렇지, 가가 먼저야. 왜 그러냐면, 네. 이 가는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네. 그러면, 자, 여기 봐. 이쪽은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 통과하지? 네. 근데 이 위쪽은 통과해, 안 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제주도가 있다고 보자, 여기 제주도. 제주도의 풍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그냥 시계 방향으로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변해가는 거야.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알겠지? 음,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일기도가 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이게 편사풍 때문이에요. 편사풍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서쪽 하늘을, 우리나라에서 서쪽을 보면 이 서쪽에 있는 게 동쪽으로 이동해 가는구나. 이런 뜻이 돼. 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기는 다 배운 거야. 그러면 보서가 요, 여기까지 배운 거에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는 한번 외워보고